해고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집회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조직쟁이실 노희준입니다. 추징!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동지들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본은 구조조정이라는 핑계로 경영상에 이유라는 기만으로 노동자를 폐기물 처리하듯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정권과 자본은 당장 해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엄중하고 절박한 요구를 가슴에 담고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지들의 힘찬 박수 함성으로 해고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노동의 순서입니다. 불편하지 않은 동지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얼마 전 또 산재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현장에서 폭발 사고로 죽는 현실이나 부당하게 벼랑 끝으로 등 떠밀려 죽는 해고나 본질은 같습니다. 일하다 죽는 현실도 살인이고 현장에서 쫓겨내는 해고도 자본이 저지른 명백한 살인입니다. 참혹한 노동 현실에 맞서 싸우다 산화하신 선배 열사들과 먼저 가신 해고 노동자 동지들의 넋을 기리며 모두 묵상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네, 이어서 더욱 뜨겁고 힘찬 투쟁을 약속하는 노동자의 노래 임을 연행진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앉기 전에 구호 몇 가지 외쳐보겠습니다. 모두 갖고 계신 손 펼침막을 펼쳐서 머리 위로 높이 들어주십시오. 정부와 국회 여당은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원직 복직 쟁취하자. 대량해고 악질기업 엄중 처벌하라. 위장폐업 기획해고 악질기업 처벌하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첫 번째 발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동지 모셔서 힘찬 대의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임창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투쟁! 어제까지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오늘 그 결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 날입니다. 긴급하게 오늘 해고투쟁을 하는 사업장의 동지들을 한데 모아서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를 진행한 이유는 수개월간의 지방선거 기간 동안 그 선거에 의제도 관심도 받지 못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절박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은 꼭 알려야겠다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곳곳에서 동지들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동지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우창 커넥터 동지들은 청와대 앞에서, 세종호텔의 고진수 동지는 감옥 안에서 단식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해고된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해고투쟁 사업장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것입니다. 공장에 불이 났다는 이유로, 코로나가 유행한다는 이유로, 사모펀드가 이윤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기획하고 폐업을 회책했기 때문에 자본의 이윤 앞에 우리의 일자리는, 우리의 생존은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이건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 앞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수억 원의 성과급 분배를 갖고 파업을 하겠다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막기 위해 뛰어다녔던 것만큼 마지막 날 늦은 시간 노사교섭을 장관이 직접 주재했던 것처럼 해고 노동자들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해고사업장 노사를 한자리에 앉히고 해고사업장 문제를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노동부가, 장관이 직접 자기 역할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이 고용이 경직되어서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정규직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2년마다 11개월마다 반복하는 해고를 막아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해고하기가 너무나 쉬운 나라입니다. 공장에 불이 나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유행병이 창궐해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유통 산업 전체를 망가뜨려도 15,000명의 종사자, 수만 명의 관계자들이 생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베이스 전자가 우창 커넥터를 기획해서 폐업해도 합법인 세상입니다.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어도 울릉도까지 여객선을 운행하던 해운지부 동지들은 여전히 해고자 신세입니다. 이보다 더 해고하기 쉬운 나라가, 이보다 더 해고하기 쉬운 사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합시다. 우리는 올해 초 GM 부품물류 동지들이 집단해고 당했을 때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모든 동지들이 함께 싸웠고 GM의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서 그들을 일터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해고사업장 동지들, 해고 노동자 동지들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함께 싸워나갑시다. 우리가 민주노조를 만든 것이 해고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노조는 해고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이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공격한다면 우리는 노동조합을 무기로 그들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투쟁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7월 총파업투쟁을 가는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그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해고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찬 투쟁 함께 만들어 갑시다. 투쟁! 네, 힘찬 발언 감사드립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노동자에게 직장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입니다. 자본의 해고 칼춤에 맞서 최전선에서 투쟁을 지휘하고 계신 세 분의 동지들을 모셔서 결의에 찬 투쟁 발언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노조 이태현 부위원장 동지, 민주일반연맹 이영훈 비대위원장 동지,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 동지 차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태현입니다. 투쟁! 우리는 오늘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이 땅의 노동권과 우리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을 바쳐 일해온 일터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혐오로부터 노동조합을 지켰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린 해고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 4월 위장폐업과 기획 파산을 주제로 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금속노조 부산 양산지부 대우버스 지회, 그리고 민주일반연맹 우창 코넥타 지회 사례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머금었습니다. 멀쩡한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수십 년 일한 일터에서 문자 한 통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대우버스 지회는 진호위와 중노위, 행정법원에서 부당 해고와 위장 폐업으로 부당함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텅 빈 공장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갔습니다.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런 약속들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삶은 더 피폐해지고 그들은 우리를 선거를 이기기 위한 배경으로만 사용했을 뿐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기고 길거리로 내몬 악덕 자본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알아서 지쳐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생각이십니까? 합법의 탈을 쓰고 노조를 파괴하고 이윤 창출을 위해 노동자를 존엄한 인간이 아닌 수탈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악질 기업들의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자본들에 대해 지금 당장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엄중 처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금속노조는 우리 해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 다시 미소를 머금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네, 오늘 우리 4개 사업장 우리 동지들과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입니다. 투쟁!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해고된 노동자들로 함께 모인 것은 업종과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아닌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각 사업체와 사용자가 아니라 이곳 노동청에 모인 것은 우리의 해고가 사용자의 잘못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나 그 빈틈을 악용한 해고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명백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창 코넥타는 파산하더라도 위장의 책임을 노동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의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악용했고 파산 전에 모 회사는 자산과 이윤을 모두 빼돌리고 껍데기만 남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버려졌습니다. 강릉 시스포빌 해운업체는 역시나 코로나라는 상황을 이유로 핑계로 해고하였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선언법상에는 이행강제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용을 안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의 우송환경은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이 명백히 있음에도 지자체가 준수하지 않아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 해고는 이재명 정부가 해고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해고를 낳은 근본 원인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동관계 법률과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각종 제도들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당도 가릴 것 없이 수십 년간 기업의 편을 들어오고 그것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어서 기득권 제도의 장벽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5개 분야 164개에 걸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불편 부당한 문제들을 개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작은 문제에 관심 기울이는 정책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고용과 해고는 그보다 못한 문제입니까? 우리 이전에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법제도의 미비함으로 부당한 해고를 수없이 당해왔고 어쩌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똑같은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먼저 고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 비정규직에게 수당을 더 주자.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런 발언들은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한 발언들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가 관심 갖고 해야 될 우선적인 문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발언하고 대안을 내어야 정부와 대통령의 발언에 그 무게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거리를 떠들썩하게 하던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유독 많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서로 상대방이 원인이라고 제공했다고 비방하고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사고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의 잇따르는 죽음은 여당이나 야당의 탓이 아니라 기업과 자본의 편을 들고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목숨과 고용을 우습게 알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 견고한 체제의 문제점을 아프게 꼬집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이 해고 연대 투쟁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투쟁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결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 모여 투쟁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는 것이 뜻깊다고 생각하고 서로 함께 힘과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일반연맹도 그 맨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투쟁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김광창입니다. 투쟁! 14, 22, 91 고신수 동지가 인권 탄압과 부당한 구속에 맞서서 14일차 옥중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조합원들이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무기한 단식 22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이후에 지난 4번에 걸친 단식이 있었는데 우리 안수용 홈플러스 지부장이 91일차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의 철퇴를 내렸던 노동자 민중이 6.3 선거에서 집권 여당에게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현재와 미래의 기득권에 몰두하고 정작 해야 될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서 민주 진보 세력과 단결해서 제대로 싸우지 않았고 노동자 민중과 약속인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결과라 생각합니다. 서부지방법원을 박살내고 판사를 잡겠다고
난동을 부린 놈들을 사주했던 정광훈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어서 거리를 활보하지만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배격을 외쳤던 고진수 동지는 아직 구속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5년 동안 정리해고 투쟁을 했었던 고진수 동지에게 도주 우려 위험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서 구속을 청구한 검찰, 그 말도 안 되는 구속 요구를 승인한 사법부, 고진수 동지를 수갑과 포승줄로 인권 유린한 구치소, 검찰, 사법부, 구치소, 한국의 사법체제가 고진수 동지를 인권을 탄압했습니다. 고진수 동지는 그 인권 탄압에 맞서서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법부는 표적 구속 중단하고 지금 당장 고진수를 석방하라! 홈플러스와 MBK는 오늘 휴점하겠다고 했던 37개 매장을 최종 폐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2025년 3월 3일 이후 기습회생 기업 회생 이후에 60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지금 6월인데요. 홈플러스 조합원들 5월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4월 월급도 25%밖에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1차적 책임 MBK 김병주 맞습니다. 때려 죽일 놈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모펀드가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의 생존권을 이렇게 위협하게 만들어 놓은 길을 열어준 것이 정부와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번 약속했습니다. 홈플러스를 살리겠다고. 근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홈플러스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갈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다른 하나는 홈플러스 노동자를 살리는 결단의 길을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홈플러스는 청산되고 여기에 있는 우리 조합은 포함해서 수만 명의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다 길거리로 나앉을 겁니다. 가장 악질적인 사모펀드 MBK는 자신의 먹튀 계획을 성공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분노의 화살을 이재명 정부에 꽂을 수밖에 없습니다. 꽂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유통노동자 생존의 길을 가야 합니다. 유암코를 제3자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MBK에게 맡겨서는 절대로 홈플러스가 살 수 없습니다. 긴급 정책 자금을 투입해야 됩니다. 홈플러스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서, 입점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방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긴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홈플러스 살리는 길을 가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투쟁하고 있는 우리 홈플러스 조합원들 지금이 마지막 투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홈플러스를 살려내라! 투쟁하는 민주노총이 모든 해고 노동자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 힘찬 투쟁 발언해주신 세 분의 동지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공연 순서입니다. 늘 투쟁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큰 힘을 주고 계신 동지입니다. 문화노동자 류금친 동지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사랑하는 동지들도 많이 계시네요. 제가 오랜 세월 우리 노동자 동지들과 곁에서 노래하고 함께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현장은 바로 일하다가 해고되고 10년을 일해도 당일날 해고라고 회사가 폐업됐다고 파산됐다고 하면서 아무 말 없이 해고를 시키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살인입니다.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있지만 우리의 고생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 가시는 동지들에게 힘찬 노래 불러드리고자 목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가슴으로 노래 부르려고 합니다. 힘내십시오. 빙글빙글 돈다네 돌아간다네 세상이 멋대로 돌아가 빙글빙글 돈다네 돌아간다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빙글빙글 돈다네 돌아간다네 세상이 멋대로 돌아가 빙글빙글 돈다네 돌아간다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세상아 있어도 빠진 세상아 맘 놓고 일할 권리마저 없는 세상아 이 미쳐버린 세상아 뒤집어 볼 세상아 우리의 길 우리의 자유로움으로 희망을 잃지 말고 갑시다. 저 검은 강 검은 산도 날이 밝으면 환해지네. 오늘 비록 다쳤어도 희망을 품은 우리 절망을 걷어내자 춤추며 노래하자 희망을 품은 우리 기쁘게 싸워
어느 유명한 천재과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 과학을 발견하고 세상의 문명을 더욱더 발전시켜도 이 세상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마음이라는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해고가 되고 고생 많은 거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그 광장에서 가장 먼저 맨 앞에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섰던 동지들은 바로 우리 해고자 동지들이었습니다. 해고된 동지들이 가장 먼저 맨 앞에 있으면서 세종호텔 동지들, 공대의 동지들, A학교 동지들, 수많은 해고된 동지들이 맨 앞에 서서 이를 악물고 그 추위를 이를 바득바득 떨면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잘 보세요. 당신들이 정말 함께하고 위로하고 해결해야 될 바로 민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동지들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 몇 푼 쥐어준다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한마음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정말 쓰디쓰게 받아들이고 이 땅에 민중이 주인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 민중의 이 피나는 투쟁과 눈물을 꼭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바랍니다. 동지들 당당하게 갑시다. 가진 거 없고 우리 해고됐다고 저 썩을 놈들이 자본가들이 우리를 해고시켰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는 길 하나하나가 역사의 흔적이고 기록이고 바로 역사입니다. 동지들 힘내시고 또다시 앞으로 힘차게 한 곡도 동지들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제! 주제! 좋습니다. 당당하게 갑시다. 우리가 무엇이 무기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백기환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당차게 가라. 당차게 살아라. 당차게 표현하라. 그거 앞에 무기 없습니다. 힘차게 갑시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 무기이고 기록이고 역사입니다. 가버린 세월을 탓하지 마라. 지나간 청춘 일랑 욕하지 마라. 아직도 태양은 우리의 머리 위에 빛나고 있다. 부딪혀 깨어지는 파도와 같이 산산이 부서져서 다시 모여라. 어차피 우리는 한 배의 운명이니까. 사쳐 쓰라린 세월도 기름밥 눈칫밥에 나말고. 자 또다시 일어나 역사의 발맞추 하나 둘 셋 앞으로 또다시 앞으로 눈덩이 새덩이로 앞으로 불러. 그때는 우리가 건설할 세상을 향해 앞으로. 우리 세종호텔 동지들 힘내십시오. 오피칼 동지들 힘내십시오. 이수영 동지들 힘내십시오. 우천 코네타 동지들 힘내십시오. 바다에서 일하는 노동자 동지들 힘내십시오. 울산에서 일하는 동지들 힘내십시오. 부산에서 일하는 서면 동지들 힘내십시오. 쓰라린 세월도 기름밥
부르게 돼서 너무나 벅찹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공연으로 연대해 주신 유금신 동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